반갑습니다. 중2과학 1단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분자와 이온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마치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레고 블럭 하나하나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블럭 하나하나는 어떤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다양한 종류의 블럭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다른 형태의 블럭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은 그 물질만의 고유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렇듯 블럭, 즉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고유의 성질을 갖게 되는 입자들을 분자라고 합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여기 수소 블럭, 즉 수소 원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소라고 하는 기체는 냄새와 색이 없으며 가벼운 물질을 떠올리게 되는데 수소 원자 알맹이 하나는 우리가 아는 수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수소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을 가지려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며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산소라고 하면 호흡에 이용되며 냄새와 색깔이 없고 연소에 필요한 그 기체를 떠올리는데 그런 특정한 산소의 성질을 가지려면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인 분자가 되어야 하겠죠. 산소 원자 하나는 단지 블럭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특정한 성질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소 기체의 성질을 갖는 산소 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산소 기체의 성질을 갖는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들이 결합하면서 다양한 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분자마다 각각 고유한 성질을 지니며 우리 주변의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자는 원자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입자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를 사용해서 분자를 표현할 수 있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원소 기호를 쓰고 만약 분자 하나에 같은 원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에 개수를 숫자로 써줍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산소 분자를 표현하는 분자식은 산소의 원소 기호 5를 쓰고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했다 라는 의미로 산소 원자 개수 2를 오른쪽 아래에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구성하는 물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물 분자를 분자식으로 표현해보면 수소 원자 두 개, H 두 개, 그리고 산소 원자 한 개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다 라고 H2O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은 생략합니다. 만약 분자의 개수가 여러 개일 때는 분자식의 맨 앞에 곱하기를 생략하고 분자의 개수를 숫자로 써주면 됩니다. 물 분자가 두 개 있는 경우 2, H2O. 마찬가지로 1은 생략합니다. 산소와 수소 분자, 물 분자 이외에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분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와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 분자가 모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구성하고 있겠죠. 이산화탄소 분자는 분자식으로 탄소 한 개와 산소 두 개, CO2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산소가 두 개이므로 이산화탄소, 만약 산소가 하나만 붙어있는 분자가 있다면 일산화탄소겠죠. 일산화탄소는 탄소 하나와 산소 하나, 따라서 CO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4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메테인 분자가 있습니다. 흔히 메탄가스라고 부르는 메탄이 바로 메테인인데요. 탄소 원자 C, 수소 원자 H, H가 4개이므로 CH4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배설물이나 우리 공중 화장실 등에서 간혹 맡을 수 있는 그 특유의 향, 암모니아 기체인데요. 암모니아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암모니아 분자는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각각 N 그리고 H 3개, NH3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러나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상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원자는 자기에게 맞는 안정적인 상태를 위해서 전자를 원자에 더 채우거나 반대로 전자 일부를 버리면서 더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과정에서 원자의 중성 상태가 깨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기가 생기게 됩니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는데 전기가 생겨버리게 되면 더 이상 중성이 아니기 때문에 원자라고 할 수가 없고 이때부터는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전하를 갖게 된 입자,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를 얻게 되면 마이너스 전하가 더욱 세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자를 잃게 되면 플러스의 전하가 더욱 세지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온도 원자에서 전자가 이동하며 만들어지는 입자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리튬 원자가 있습니다. 리튬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3개가 있어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인 상태로 중성 상태를 맞추고 있습니다. 리튬의 경우에는 이 상태보다 전자를 하나 잃은 상태가 더욱 안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리튬 원자가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하나 날려버린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하나 더 세지게 되겠죠. 따라서 리튬 이온은 플러스가 하나가 더 센 양이온이 됩니다. 리튬은 원소 기호로 Li 그리고 플러스 전하가 1만큼 더 센 양이온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의 오른쪽 윗부분에 1 플러스라고 써주면 이온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숫자 1은 항상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Li 그리고 플러스까지만 써주면 리튬의 이온식이 되고 리튬 이온이라고 읽습니다. 산소 원자가 있습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전자를 2개 더 받으면 보다 안정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고 따라서 산소는 전자 2개를 추가로 더 얻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산소 원자의 중성 상태도 깨지게 되죠. 즉 산소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2만큼 더 세지게 되어 음이온이 됩니다. 따라서 산소의 원소 기호 5 그리고 마이너스 전하가 2만큼 더 센 음이온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 오른쪽 윗부분에 2-라고 써주게 되면 산소의 이온식이 만들어집니다. 음이온의 경우에는 이온의 이름 뒤에 화자를 붙여서 땡땡화이온이라고 부르고 만약 산소나 염소같이 뒤에 소자가 붙은 이온은 소를 빼고 화를 붙여서 산소이온이 아니라 산화이온, 염소이온이 아니라 염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산화이온과 같이 하나의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이온이 있는 반면에 질산이온, 탄산이온, 암모늄이온과 같이 2개 이상의 원자들이 뭉쳐서 마치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하는 다원자 이온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알아둬야 될 여러 이온들의 이온식입니다. 화면을 캡처하거나 잠시 멈춰두고 이 이온들을 시간 날 때마다 정리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앙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빵 속에 들어가 있는 팥앙금, 그리고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다 라는 표현 등을 떠올리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과학에서도
앙금은 물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고체를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앙금을 정의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을 앙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앙금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앙금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음이온과 염화이온이 서로 만나서 생성되는 흰색의 염화은 앙금이 있습니다. 이 앙금 생성 반응을 식으로 써보면 은이온, 그리고 염화이온, 그리고 이온이 반응한다 라는 의미의 화살표, 그리고 반응 후 생성된 물질, 즉 앙금, 염화은을 써주면 되는데, 기호로 쓸 때는 양이온부터 적어줍니다. AgCl 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 생성된 앙금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이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라는 표시로 아래 화살표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만나면 흰색의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는데, 이를 마찬가지로 앙금 생성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칼슘이온은 E+의 전하량을 가진 양이온이고, 탄산이온은 E-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응할 때도 칼슘이온 하나에 탄산이온 하나 결합하면 균형이 딱 맞겠죠. 따라서 양이온부터 나타내면 CaCO3 탄산칼슘입니다. 바륨이온과 황산이온이 만나면 흰색의 황산바륨 앙금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앙금 생성 반응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직접 써본 후에 재생 버튼을 눌러봅시다. 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BaSO4 황산 바륨 앙금입니다. 네 번째로 납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반응해서 생성된 아이오딘화 납 앙금의 반응식입니다. 여기서 납이온은 E+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고, 아이오딘화 이온은 1-이기 때문에 아이오딘화 납 앙금을 만들 때는 납이온 하나에 아이오딘화 이온 2개가 결합해줘야 균형이 맞겠죠. 따라서 아이오딘화 납 앙금에는 하나의 납이온과 2개의 아이오딘화 이온이 결합하여 PbI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수용액을 반응시킵니다. 하나는 탄산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하나는 염화칼슘 수용액입니다. 두 수용액이 서로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변화를 예상해 본 후에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탄산나트륨이 물에 녹아 수용액이 만들어지면 수용액 안에는 탄산이온과 나트륨이온이 같이 존재하겠죠. 마찬가지로 염화칼슘이 물에 녹아 수용액이 만들어지면 염화이온과 칼슘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두 용액이 서로 만나면 각각의 양이온들은 다른 쪽의 음이온들과 만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서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앙금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탄산이온은 염화칼슘 수용액 속에 칼슘이온과 반응할 수 있고, 나트륨이온은 염화이온과 반응할 수 있겠죠.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의 반응은 앞에서 본 흰색의 탄산칼슘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서는 탄산칼슘 앙금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인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의 반응의 결과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데, 나트륨이온이나 질산이온, 그리고 칼륨이온의 경우에는 앙금 생성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이온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포함된 반응은 아무 앙금도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은 실패. 자, 이번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반응시킵니다. 자, 이번에도 두 수용액이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잠시 화면을 멈춰두고 예상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주세요. 염화나트륨이 물에 녹아 수용액이 되면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이 물에 녹아 나오게 되고, 질산은이 녹아 수용액이 되면
질산이온과 은이온이 물에 녹아 나오게 되겠죠. 자, 두 수용액을 서로 반응시키면 각각의 양이온은 음이온들과 서로 반응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 가능성, 염화이온은 음이온이므로 다른 양이온인 은이온과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 양이온인 나트륨이온은 반대편의 음이온 질산이온과 반응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첫 번째 가능성은 앞에서 본 염화은의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따라서 이 반응에서는 흰색의 염화은 앙금이 생성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나트륨이온과 질산이온의 반응인데, 여기서는 이 두 이온 모두 앙금을 만들지 않는 이온들이죠. 따라서 앙금 생성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황화철이나 탄산바륨 등의 여러 앙금들이 있는데, 교과서마다 앙금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이 4개를 기본으로 해서 각자 추가로 더 외워둬야 될 앙금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